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21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미리 풀어보셨죠? 네, 꼭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에서 B시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갑은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중입니다. A, B, C는 일직선상에 순서대로 있다고 합니다.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를 이제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좀 대강 두고요. 을은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해서 최단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A시를 출발한 지 20분 후 갑은 을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B시까지의 거리에 딱 절반만큼 왔다고 하죠. 그 말은 지금 이 온 거리보다 2배를 더 가야 B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40분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75km를 더 간 후에 갑은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75km를 더 갑니다. 75km를 더 갔고요. 물어보는데 CC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을은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 BC까지의 거리의 딱 절반만큼 남았다고 하죠. 여기를 만약에 지금 있는 거리라고 하면요. BC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요거의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1이라고 두면 여기가 2라는 얘기죠. 자, 그로부터 30분 뒤에 C에 도착했다고 하죠. 그럼 여기가 30분이고요. 여기는 60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이랑 60을 더한 이 100분 동안 75km를 갔죠. 그럼 A에서 B시까지는 20 플러스 40 해서 60분이 걸리니까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면은 답은 쉽게 나오죠. 정답은 45,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6월생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2020년에 공개한 NCS 샘플 문항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핏셋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고력 특강에서도 한번 다뤘거든요. 오른쪽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비슷한 문제들 보시고 싶으면 가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같은 해에 태어난 5명, 진아, 정선, 혜명, 민경, 효인은 각자 자신의 생일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5명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요. 3월생 2, 6월생 1, 9월생 2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눈 대화를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요. 대화의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화를 보면요. 진아야, 네 생일이 5명 중에서 제일 빠르니?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이거는 3월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6월이나 9월이면 제일 빠르니라고 물었을 때 아니 아닌데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때 진아는 3월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혜명아, 네가 진아보다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도 3월이고요.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라고 하는데 지금 6월이랑 9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6월생이 한 명이죠. 만약에 민경이가 자기가 6월생이면 나머지가 9월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6월생이 아니라 9월생이 되는 거고요. 효인아, 넌 민경이보다 생일이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왜냐면 나도 9월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월생 진아랑 혜명이 날리고 민경이 효인이 9월생이죠. 6월생은 2번 정선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번입니다. 이게 2019년 필세 상황 판단에서 가장 좀 까다로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기를 보면요.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은 어떻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 니은은 혼잡, 디귿은 혼잡 또는 매우 혼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땡땡시는 A 정류장을 출발지로 하는 40인승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승객은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고 좌석제로 운영돼서 버스에 빈좌석이 없는 경우 더 이상 승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명까지만 태울 수 있다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간별 혼잡 정보를 제공합니다. 0에서 5일 때는 매우 쾌적, 6에서 15일 때는 쾌적, 16에서 25일 때는 보통, 26에서 35일 때 혼잡, 36에서 40일 때는 매우 혼잡입니다. 구간별 혼잡도는요, 시내버스의 한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까지의 탑승객의 수를 측정해서 표시를 해요. 예시, A에서 B 구간의 혼잡도는요, A에서 출발한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버스 기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A 정류장에서 7시에 출발한 승하차 내역과 구간별 혼잡도는 다음과 같다. 승하차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써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정류장 A에서 승차를 20명이 합니다. 하차는 아무도 안 했고요. 그러면 최종 인원이 지금 20명이죠. A에서 B 구간은 당연히 20명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보통이 됩니다. 보통. 니은은 혼잡이다. 틀렸고요. 니은은 보통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인원은요 20에서 기억만큼 더해주고 하차 10명 했으니까 최종 인원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매우 혼잡이잖아요. 매우 혼잡의 기준은 36에서 40명입니다. 이게 36에서 40이어야 하니까 기억은 26에서 30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의 합은 55가 아니고요 56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를 볼 건데 C도 매우 혼잡이니까 결국에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뒤로 내려가 보면요 지금 디귿이 걸려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10명이 하차했어요. 26에서 30명이고요 승차를 몇 명이 했든 간에 사실 최소 인원이 26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립니다. 혼잡 또는 매우 혼잡일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혼잡 또는 매우 혼잡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0명이면은 26명이니까 혼잡이죠. 최소값이 혼잡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보면 C에서 하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인원인데요. 여기 5명이 승차를 하면 41명부터 45명까지로 어쨌든 정원을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내려야 돼요. 2에서 F가 보통이려면 16에서 25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5명 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 이상 내려야 됩니다. 10명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녀석도 틀렸습니다. 2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숫자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문제보다 쉽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사슴은 맹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산신령이 빌었다. 남은 수명 중 n년을 포기하면 5가지의 맹수 중 하나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아래 계산법이 나와 있고요. 사슴으로 살 경우 1년당 효용은 40이고요. 다른 맹수로 살 경우 1년당 효용과 그 맹수로 살기 위해 사슴이 포기해야 하는 수명은 아래 표와 같다. 요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예시 나오죠? 12년일 경우 사슴으로 계속 살면 40 곱한 480이고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50인데 5년을 포기해야 되니까 7 곱하기 50 총 350이 되는 겁니다. 사슴은 여생의 총 효용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아요. 포기해야 하는 수명이 사슴의 남은 수명 이상인 맹수는 선택을 당연히 못하겠죠. 1년당 효용이 클수록 더 많은 수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에 또 가정이 나오죠. 사슴의 남은 수명이 13년이래요. 그럼 바로 계산합니다. 40 곱해주면 520이죠. 곰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11년을 포기해야 되니까 2년 곱하기 170인데 그걸 340이죠.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기억 날려버리고. 니은 남은 수명이 20년이라면 효용은 800이고요. 독수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수리면 5년 빼고요. 그럼 15 곱하기 50이잖아요. 그러면 750입니다. 모자라죠. 선택 안 할 거 맞고요. 호랑이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게 13년이에요. 여기 13년. 사슴의 남은 수명에 따라 사자를 선택했을 때와 호랑이를 선택했을 때 효용이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바로 미지수 넣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남은 생이 n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자 같은 경우에는 14년 빼주고 250 곱하면 되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13년 빼고 2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n이 18일 때 값이 같습니다. 요 두식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앞에 문제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이거는 지문이 길어서 좀 잘라서 우겨 넣느라고 약간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첫 문단 대강 보니까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상황을 읽어보면요. 원고 갑과 피고 을 사이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A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갑은 변호사 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고요. 을은 소송 대리인이 없습니다. 보기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소송 진행 중 갑이 사망하였다면
절차 진행은 중단이 되고요. 갑의 상속인의 수개 신청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인. 그다음 니은 병의 사망. 절차 진행은 중단. 갑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요. 해소되고 진행된다. 자, 그다음 A 법원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요. 절차 진행은 중단되고요. 속행 명령이 있으면 다시 진행이 된다. 리을 소송 진행 중 을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지진이 발생해서 교통이 두절돼서 출석을 못한다. 이 경우 재판에 의해 절차 진행이 중지된대요. 보니까 지금 다 중단, 중단, 여기도 중단인데 여긴 중지네요. 구분해서 나오려나 봐요. 취소 재판에 의해 중지가 해소된다. 네, 파악됐고요. 다 뭐 보기에 포맷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소송 절차의 정지란 이런 건데요. 중단이랑 중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중단이 나오겠네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당연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거다. 예시 봅니다. 당사자 사망, 여기서는 원고 갑이 되겠죠.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요. 상속인의 수개 신청, 속행 명령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진행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중요하죠. 사망한 당사자에게 이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때는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 날려버리고요. 다음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의 사망도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니은도 틀렸죠? 변호사가 죽어도 상관이 없죠. 다음 소송 절차의 중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디귿은 틀렸겠네요. 왜냐면 건물 화재에 관한 중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리을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쭉 읽어보면 소송 절차의 중지에는 당연 중지랑 재판 중지가 있는데요. 당연 중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디귿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중단이 아니라 중지죠, 중지. 그 다음에 재판 중지는 법원이 직무 수행을 할 수는 있는데 당사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 예컨대 전쟁이나 그 밖의 사유, 교통이 두절되어, 지금은 이제 지진이죠.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 법원의 취소 재판에 의해 중지가 해소된다. 리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본문은 길고 말은 어려웠지만 보기의 포맷이 다 동일해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2019년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해 민경채에 비해서 확실히 난이도가 있었고요. 7급과 비벼볼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면 얻는 것도 많고 실력 향상도 많이 될 회차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2018년 민경채 상황 판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